자, 사회문화 1회, 채권 질문인데, 정말 좀 어려워. 좀 잘 알아두도록 하자. 채권 관련해가지고는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 내용과 조금 연관된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있고, 나머지 이제 장기, 단기 채권이 비교한 내용은 이제 요 EBS에 처음 나온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워. 자, 들어보자. 자,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생한 유가증권이래. 일단 채권 동그라미 쳐보고, 그, 채권 할 때, 여기서 권은 우리 뭐 채권 채무할 때 그 권리랑은 의미가 관련이 없어. 우리 채권 채무할 때 권은 권리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채권 할 때 권자는 문서란 뜻이야. 증서. 자, 이 채권이란 아니, 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차입하다가 뭔 뜻이야? 차용하다는 들어봤어? 차용하는 게 뭐 하는 거지? 빌리는 거지, 그치? 채권 할 때 채자가 빚 채자야, 빚. 그래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가는 가격 가짜지? 그치, 가치야. 가치가 있는 증권이야.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일단 만기는 말 그대로 만기고 그다음에 액면가는 액면에 써져 있는 가격이야. 얘는 채권의 액면에 써져 있어. 표면에 써 있다는 얘기야. 자, 이 두 가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대. 일단 우리가 또 여기서 어색한 표현이 채권으로부터는 됐는데 발생한 현금 흐름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자, 좀 더 읽어보자. 자,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채권에 대해서 만기 액면가 현금 흐름 여기를 이제 예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돼. 자, 들어보자. 만기 1년에 만기 나왔지? 만기 1년에 그다음에 액면가 나왔네. 액면가도 밑줄. 만기 1년 액면가는 1,000원. 액면가 1,000원이란 얘기는 1,000원이 써 있다는 얘기지. 증권에 써 있어. 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할인채라고 하는데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 채는 뭐겠어? 채는 지금 이 글 읽어볼 때 채는 뭘 뜻해? 채권이지, 그렇지. 채는 채권이야. 그러니까 할인채니까 할인된 채권에 해당되겠네. 그렇지, 할인된 채권. 자,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자, 다음 할인채란 하고 나오지.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 거야. 밑줄 치자.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돼요. 말 그대로 1,000원이라면 1,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된 거지. 이름 그대로 할인돼서 발행된 거야. 자, 이런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이래. 여기까지 있어. 그러면 그 할인된 만큼 나중에 이익을 볼 수가 있겠네. 그치? 만약에 900원에 샀어. 1,000원짜리인데 900원에 샀어. 그럼 나중에 얼마의 이익 보는 거야? 100원의 수익을 얻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우리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 밑줄 치고 우리가 궁금했던 거 이건데 뒤에 나와.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봤을 때 현금 흐름이라는 말과 액면가의 현재 가치라는 말은 둘은 무슨 관계야? 즉을 기준으로 A, B는 같은 말이니까 현금 흐름과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같은 말이 되는 거지. 효과 됐니? 자, 그래서 할인채의 가격은 현금 흐름과 또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같아진다. 그러면 할인채의 가격 밑을 치고, 그다음 이 말도 현금 흐름이라는 말과 같아지는 것이고, 액면가의 현재 가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효과 됐니? 다시 문장 잘 파악해야 돼.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다는 뜻이잖아. 둘은 같은 말이고. 다음에 현금 흐름 즉으로 연결됐으니까 이 말과 이 말은 이 세 단어는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같은 말은 항상 잡아놔야 돼.
자,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이라는데 원래는 같아야 되잖아. 그렇지. 다시.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랑 둘은 원래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이게 낮다면이라고 했잖아. 누가 낮아? 할인채의 가격이 현재 낮은 경우지. 그런데 결국 할인채의 가격과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할인채 가격이 현재 낮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렇지. 상승해가지고 둘이 또 같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됐니? 할인채 가격과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둘이 같은 말이 돼야 되니까 얘가 낮으면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거야.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자, 이때 현재 가치란 여기서 현재 가치라는 말도 보도록 하자. 현재 가치 동그라미,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현재 가치, 다시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랑 말 같은 말이지. 말 그대로 미래의 특정 금액이 현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미래의 1,000원이 현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할인율이라는 말이 또 새롭게 나왔으니까 할인율도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자. 할인율. 말 그대로 할인한 비율이 되는 거지. 미래 금액을 얼마나 할인을 했는가. 이거 됐어. 미래 금액을 얼마나 할인을 했는가. 자, 예를 들어. 자, 시중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인 1,000원으로 계산된다. 다시. 지금 시중금리가 10%지. 그치? 현재 가치는 얼마다? 1,000원이다. 요게 1년 뒤에는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1년 뒤엔 1,100원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1년 뒤에 1,100원은 현재 가치로는 1,000원이다. 시중금리가 몇 프로일 때? 10%일 때. 그렇지. 그러니까 1,000원의 10%는 얼마니? 100원이잖아. 그렇지. 그걸 더해주면 1년 뒤에 1,100원이 되겠지. 자, 그래서 1,000원을 예금하면 10년 뒤 10%의 이자 100원이부터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할인율이란 말을 봐봐. 여기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이라고 했어. 다시 미래 특정 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 같이. 그러면 지금 요 예시는 위에 나온 표현 중에 이 할인율이란 것은 밑에 예시 중에 뭐랑 같은 말이 돼야 돼? 1,100원을 이게 미래의 특정 금액이지. 다시 미래의 특정 금액이 1,100원이지. 요걸 할인율로 할인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할인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예시에서의 할인율은. 그렇지. 10%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요게 요거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 또 잡아야 되는 말이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기출에 나오는 말이야. 할인율은 이 같은 말이 시중금리라고. 시중금리 이자율 얘기하는 거지. 이자율은 할인율과 똑같은 말이야. 나중에 1년 후에 덧붙을 때는 이자율, 시장금리라는 말을 쓰지만 반대로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나타낼 때는 이때는 이자율 대신 시중금리란 말 대신 할인율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지. 자, 1,000원을 입금하면 좀 전에 읽었구나. 다음에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둘 같은 말이었지. 할인채의 가격, 액면가의 현재 가치, 현금 흐름 다 같은 말이었어. 위에서 했던 말들이지. 그렇지? 할인채의 가격, 현금 흐름, 액면가의 현재 가치 요 세 단어는 같은 말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진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금 또 같은 말들 또 계속 나오고 있어. 다시 한번 보자. 채권의 만기 수익률 동그라미 쳐보자. 채권의 만기 수익률 동그라미 치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과 같은 말이지, 이거는. 또 무엇과 같아? 시중금리랑 같아. 그럼 시중금리라는 말과 연평균 수익률이란 말과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란 말은 또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옆에 또 정리하자. 자, 시중금리는 또 뭐랑 같아? 연평균 수익률과 같아.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은 또 뭐랑 같아? 만기의 수익률과 같아. 얘들 다 같은 단어로 바로 인식을 해야 돼. 정리하고. 같은 단어 항상 찾아놓자. 자, 여기까지 됐다. 정리됐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면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액면가 그대로 파는 거야? 아니지. 할인해서 파는 거지. 그래서 할인채라고 불러. 근데 이 할인해서 파는데 그 할인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 뭐랑 같다? 할인하는 비율은 얼만큼 할인한다? 시중 금리만큼 할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연평균 수익률이 되면서 동시에 만기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단락에서 개념 다 잡아놔야 돼. 그래야지 뒤로 내려가서 안 헷갈려.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 내려가도 될까? 자, 이제 내려가자. 자,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단기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말 그 수익률에 대한 곡선인데 우리 표가 나오잖아. 그래프가 나오잖아. X축, Y축 확인해야 돼. 무조건. 자, 들어보자.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일은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자, X축, Y축 구분해보면 X축엔 뭐 있니? 만기. Y축에는 수익률.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만기가 짧을 때는 수익률이 크다, 작다? 작다. 반면에 만기가 길면 길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이건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이야. 그런데 끊어주고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림 위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다. 자, 근데 만기 수익률 밑줄 쳐봐. 만기 수익률 밑줄 쳐봐. 우리 위에서 만기 수익률과 같은 말을 떠올려보죠. 만기 수익률과 같은 말이 뭐였어? 그것이 시중금리. 그렇지. 그러면 지금 왼쪽 그림 1은 시중금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경우야?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돼. 반면에 그림 2는 시중금리가 그렇지. 점차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되겠어. 여기가 됐니? 오케이. 자, 됐으면 내려가자.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 요인은 무엇일까?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 요인은 뭐냐?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장기 채권 아주 만기가 긴 채권 하나 사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혹은 짧게 단기 채권을 계속 사고 받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를 하는 거야.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를 할 때 그러면 만기는 몇 년이니? 그렇지. 2년은 밑줄 치고 만기라고 적자. 만기 2년짜리야. 자, 이럴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1년 만기 채권을 2년과 연속해서 사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거 됐지? 그러면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은 장기야, 단기야? 이건 장기 채권에 해당되겠지. 반면에 1년 만기 채권을 2년 연속 사는 경우는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한 경우 해도 되겠어. 자,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수익을 비교할 것이다. 그치. 뭐, 결론은 수익률이 높은 거 사겠어? 낮은 거 사겠어? 높은 거. 그렇지. 수익률 높은 거 사려고 하겠지.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하고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라고 하자. 다시. 자,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뭐야? A.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B야. 그런데 1년 후에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뭐다?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B-.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A를 곱하고 또 1 플러스 A를 곱하는 경우가 되겠지. 참고로 A는 평균이지. 그렇지. 평균 수익률이지. 만기 수익률은 연평균 수익률과 같은 말이니까. 이거 됐니? 오케이. 그래서 1 플러스 A에다가 또다시 1 플러스 A를 곱해주면 돼. 1년의 평균이니까. 요까 됐니? 이해 다 된 거야? 오케이. 자, 한편 끊어주고,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 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자, 10,000원에다가 1 플러스 B를 곱하면 요게 1년치가 되겠지. 그리고 1 플러스 B-를 곱하는 건 두 번째 해의 수익과 관련이 있겠지. 요거 됐니? 오케이. 즉, 요만큼은 1년치의 수익. 요거까지 다 곱한 것은, 마지막까지 곱한 것은 2년째의 수익이 되겠네. 자,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보자.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다면, 당연히 어느 쪽에 채권 수요가 몰려? 수익이 더 높은 곳에, 그렇지. 우리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당연히 사게 되잖아. 그래서 가격이 조정된대. 그러면 봐봐. 가격이 조정된대. 자, 그러면 수익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려 가격이 조정된다고 했는데 이 가격은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수요가 몰렸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하잖아.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가격이 상승되는 거지. 이 가격이 상승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생각을 해봐. 채권의 할인채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 이거 됐니? 할인채 가격이 높아졌어. 그러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높아져, 낮아져? 그렇지, 낮아지게 되는 거지. 비싼 거 샀으니까 그만큼. 그렇지? 자, 계속 보자. 그래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A와 B와 B-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자. 자, 만약에 B가 A보다 작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B-의 위치는 B보다 더 작아야겠니? 아니면 A보다 더 커야겠니? B-의 위치는 어디가 돼야 돼? 수익이 다 같아지려면. 그렇지, 커야 되는 거지. 즉, B-가 A보다는 더 크게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장기에 투자했을 때랑 단기랑 투자했을 때랑 수익률이 같아지겠지. 요거 됐어. 또 반대로 이번에는 어 B가 A보다 더 큰 경우를 생각해 보자. B가 더 큰 경우. 그럼 B-는 어느 쪽에 위치해야 돼? 그렇지. A보다 작아야겠지. 그렇지. 그래야지 평균 수익률이 같아지니까.
U가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요것만 좀 잡아두면 되겠어. 결국은 수익률이 다 같아진다는 거. 장기에 투자하나, 단기에 투자하나 수익률은 다 같아져야 된다. 요거 잡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자. 자, 그런데, A와 B는 잠시 이거 카피해가지고 오자.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시 써먹자. 복사. 위에다가 놓고 붙여넣기. 오케이. 자, 이렇게 보자.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좀 더 어려워. 자,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이라고 했어. 왜? A와 B는 수익률이잖아? 그치, 연평균 수익률인데, 이거 시중금리와 같은 말이지? 그치, 이건 시중금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관측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지? 그치? A와 B, 이것은 시중금리와 관련있으니까, 금리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B 다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B 다시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1년 후는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서 관측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이거 됐니? 아, 내가 많이 벌 수 있겠다, 조금 벌 수 있겠다, 수익률이 크겠다, 작겠다. 기대치가 반영된 게 B 다시가 되는 거지.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2년과 1년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 다시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다시 만기 수익률 차이는 무엇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서 B 다시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다 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냐면 B 다시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B 다시에 따라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계속 보자. 만약 B 다시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이랬어. 다시 B 다시가 높은 경우야, B가 높은 경우야 지금. B 다시가 높은 경우지. B 다시 동그라미 치자. B 다시가 높은 경우야. 그러면 위의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 뒤에 두 번째 경우 다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중에서 어느 게 더 B 다시가 높니? 첫 번째 경우, 이 경우가 되는 거지, 이 경우. 그렇지. 이 1번 경우에 해당돼. 이거 1번 다 넣자. 이게 1번이니까 첫 번째 경우야. B 다시에 대한 투자의 기대가 B보다 높다면 바로 이 경우야. 그러면 A는 B보다 높고라고 했어. 자, 위에 봐봐. A는 B보다 높은 거 맞아? 그렇지. A는 B보다 높지. 이유는 이유는 B랑 B 다시의 평균 냈을 때 요거와 수익의 중간에 A가 와야 되니까. 그렇지. B와 B 다시 사이에 A가 와야 되니까. A는 B보다 높다는 거 이해 바로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대. 다시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 밑줄 쳐봐.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보도록 하자. 봐봐. A와 B가 있잖아. A와 B가 있잖아. A, B 중에 어느 게 장기야? 그렇지. A가 장기지. B는 단기야. 몇가 됐니? 그러면 A, B의 위치를 봤을 때 A, B의 위치를 봤을 때 여기와 여기 중에서 가운데와 오른쪽 중에서 어느 게 A야?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이 A란 얘기지. 그치? 다음에 요 가운데 B가 있다는 얘기. B가 단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양의 기울기가 된다는 건 납득이 되는 거지. 요거 됐니? 오케이. A가 지금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아니, 그렇지. A가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단기보다는 장기가 수익률이 더 높아서 양의 기울기가 된다는 건 납득도 되니? 오케이. 다음 내려가자. 계속. 반대로 끊어주고, 반대로 끊어주고, 반대로. 투자자들이 B 다시가 B에 비해 낮을 것이라 믿는 경우야. 그럼 이번엔 누가 더 높은 경우니?
그렇지. B가 더 높은 경우지. 그렇지. 즉, B는 단기지. 그렇지? 단기야. 자, 이 B'가 B에 비해 낮을 것이라 믿는 경우. 바꿔 얘기하면 B가 높은 경우야. B가 높은 경우니까 위의 그래프 중에서, 아니, 위의 그래프란다. 위의 경우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돼?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그렇지. 두 번째, B가 높은 경우니까 두 번째 해당되지. 요거 2번 경우 해당되겠어. 자, 그래서 이럴 경우로 믿는 경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했어. 자, 음의 기울기 밑줄 쳐보자. 그럼 이건 또 뭔 소리냐? 이게 두 번째 경우인데 이건 또 뭔 소리냐? 봐봐. B는 단기고 A는 장기잖아. 그치? B는 단기고 A는 장기야. 그치? 그런데 A와 B 중에서 지금 어느 게 더 높은 경우에 수익률이? 단기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럼 A는 장기잖아.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더 어떤 경우야? 작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 됐니?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여기는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를 봤을 때 수익률이 더 낮은 게 오른쪽이지. 장기지. 바꿔 얘기하면 이거 A지. 그리고 여기는 B가 되는 거지. B가 더 높은 경우에 해당되겠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이해해 주려고 이게 상세하게 봤는데 좀 아주 간략하게 볼게. 간략하게. 봐봐. 자, B'가 높은 경우야. B'가 높으면 수익률 곡선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즉 우리 B'는 미래의 만기 수익률이잖아. 기대치가 반영된 미래의 만기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은 양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봐봐. 미래의 만기 수익률 밑줄 치고 만기 수익률은 뭐랑 같은 말이라고? 그렇지, 시중금리. 지금 미래의 시중금리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미래의 시중금리가 높아질 것 같으면은 수익률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다음에 반면에 이번엔 B'가 낮을 경우지. 두 번째는 B'가 낮다는 얘기는 미래의 시중금리가 어떻게 되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지. 미래의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경우야. 그럴 때는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된다? 같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거 됐니?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신경 쓸 거는 B- 신경 써주면 돼. B'가 크면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고 B'가 크면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고 B'가 작으면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주면 간단하겠지? 미래의 시중금리에 따라서 기울기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자, 쓰면 계속 보자. 자, 이는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된다는 거야.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는 즉 시중 금리에 대한 기대가 되겠지. 이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다시 장기일수록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곡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곡선 형태로. 쭉 올라가거나 쭉 떨어지거나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타나. 다시 곡선 형태라는 얘기는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렇지?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쭉 떨어지게 되는 거지. 자, 됐으면 계속. 자, 예를 들어 경기 호황이 예상돼요. 경기 호황이 예상됐어. 다시 경기 호황이 예상됐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다. 이 둘은 같은 말이지? 그러면 이거가 됐니? 이건 참고로 이건 그 물가 정책 관련인 부분이야. 금리 정책과 관련된 건데 이거 잠깐만 설명할게. 지금 이 지문과 관련이 없는데 이거 우리 기출문제 나온 내용에서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생각해봐.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물가가 높다 낮다.
물가가 높은 경우야. 이 얘기는 지금 물가가 높은 경우야. 경기 호황이다. 물가가 높다.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를 좀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됐니? 물가를 낮춰야 돼. 물가를 낮춘 방법은 돈의 가치를 올리는 게 있어. 다시. 모든 재화들은, 모든 것들은, 경제에서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야. 모든 게 상대적이야. 모든 게 상대적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시소를 태우자 이거야. 여기 돈이 있고, 여기 물건이 있어. 그래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면 지금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니? 떨어지게 되는 거야. 물 상대적이라서.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얘를 낮추고 싶어. 그럼 돈의 가치를 뭐 하면 돼? 올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돈의 가치는 곧 금리와 똑같은 말이야. 이것도 알아도. 다시. 자, 금리는 뭐랑 같은 말이다? 화폐 가치랑 똑같은 말이야. 돈이 귀할수록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요거까지 같이 좀 알아둬. 이거 배경 지식을 알아둬야 돼. 알아두란 얘기는 기출문제 다 나왔다는 얘기지. 누가 됐니? 오케이. 자, 이거 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관련 경제 지문 볼 때 설명해 줄게. 일단 이 정도만 좀 알아두도록 해. 번뇌로. 자, 됐으면 다시 돌아오자. 부분 얘기로 돌아와서. 자, 경기 호황이 예상됐어. 즉, 물가가 높다고 생각됐어.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같이 높여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금리를 상승시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어. 자, 그리고 금리잖아. 시중금리란 말이야. 시중금리는 그 뭐랑 같은 말이야? 그렇지. 만기 수익률, 그렇지.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올라갈 걸 예상한 경우,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뭐가 된다? 양의 기울기. 요가 됐니? 우리 아까 전에 B-가 예상되는 금리였잖아. 그치? B-가 예상되는 금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B-가 높으면은 무슨 기울기? 양의 기울기. 금리가 올라간다. 같은 말이지? 수익률 양의 기울기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 연결됐어? 오케이. 반대로. 이번 반대로. 끊어주고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됐어. 경기가 하락될 것 같아. 그래서 금리가 또 하락이 예상되는 거지. 경기가 침체될 거니까 금리를 하락시킨 거야. 여기까지 됐니? 다시. 경기가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물건의 가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는 뭐 한다? 내리면 되는 거지, 그치? 다시. 자, 현재 물건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그럼 돈의 가치는 뭐 하면 돼? 낮추면 되지. 즉, 금리를 낮추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 갖게 되는 거 납득되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자, 이처럼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기능한다. 여기까지 됐나? 자, 됐으면 들어보도록 하자. 1번. 윗글을 위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장단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격차에 따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달라지겠지?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2번. 현재 가치란 미래의 일정 금액과 가치가 동등한 현재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바꿔 계산하는 거 맞니? 그렇지. 그게 바로 현재 가치지. 동그라미. 다음에 3번. 시중금리가 상승했어. 금리가 올라가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는 거 맞아? 다시. 우리 시중금리는 곧 뭐랑 같은 말이었어? 할인율과 또 같은 말이었지. 할인율. 할인되는 비율과 같단 말이야. 금리가 상승했다는 할인하는 비율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는 거 맞니? 그렇지, 맞지? 많이 할인이 되는 거지, 액면가에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납득돼야 돼. 액면가를 시중금리로, 즉 할인율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1점 뭐시기로 나누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락했고, 그러면 하락을 했으니까 할인체의 가격, 현재 가치랑 할인체의 가격과 둘은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현재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현재 할인체의 가격도 하락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액면가의 현재 가치라는 말, 할인체의 가격이라는 말, 둘은 무슨 관계? 같은 말이었으니까. 그랬지? 할인치 가격, 액면가의 현재 가치 둘은 같은 말이거든. 할인치 가격이 떨어지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 떨어져야 되는 거지. 둘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러면 되겠다. 3번. 자, 다음에 나머지 4번, 5번 보면 채권 투자는 채권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채권 가격에 영향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할인채 가격에 영향을 받아. 다음 5번,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할인채 가격이 같대. 둘은 같은 말이지. 그렇지, 둘이 같아. 그렇다면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은 당연히 시중금리와 또 같은 말이 돼야 되겠지. 요거 됐니? 아니 원래 만기 수익률이란 말과 시중금리란 말은 또 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 같아야 돼. 요까지 질문. 이해 안 된 거 없어? 오케이. 요거 나중에 한번 복습하고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질문해야 돼. 꼭 복습해. 이 질문은 이해 안 된 거 나중에 꼭 질문하라는 얘기야. 자, 됐으면 다음 넘어가자. 기억과 니은을 바탕으로 가의 형태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거 좀 찾아보자. 일단 기억 니은이라는데 기억을 보니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 이건 장기 채권을 사는 방법이지. 다음에 니은은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에 해당돼. 그래서 기억은 장기를 사고 니은은 단기를 사는 거야. 그리고 A, 가를 보라고 했으니 가는 수익률 곡선. 가는 수익률 곡선. 자, 장기, 다음에 단기 채권이고, 그래서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설명한 걸로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는 항상 수평선이 된다라고 했는데, 봐봐. 항상 수평선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 기울기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뭐에 따라서 달라졌어? B-에 따라서. 근데 B-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항상이라는 말은 안 돼. 누가 됐니? 오케이. 즉, B-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예상되는 시중금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자, 다음 2번.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니은의 만기 수익률보다 커지면 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니?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니은의 만기 수익률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음, 기억 사는 게 이익이란 얘기지? 그렇지. 기억 사는 게 이익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그렇지. 그럼 기억 사는 게 이익이면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할게. 장기 사는 게 이익입니까? 어쨌든 나중에 결국 수익률은 같아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기업의 채권 가격이. 지금 수익률이 큰 상황이니까 기업의 채권 가격은 나중에 떨어지게 되겠지. 결국 수익률은 같아져야 되니까. 그렇지? 요거 됐니? 오케이. 다음에 가의 기울기가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미줄 줘봐. 가의 기울기가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가의 기울기가 상승하려면 이건 시중금리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앞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요거 됐니? 즉, 가의 기울기 상승한다는 얘기는 어, 예상되는 시중금리가 예상 시중금리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앞과 전혀 관련이 없어. 이번 이해됐어? 응. 자, 되었으면 봐봐.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인데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요거 그래프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까지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겠지? 양의 기울기가 된다까지만 할 수 있지. 기울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됐니? 다시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까지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예상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 없는 얘기라고. 이해된 거지? 오케이. 다음 내려가자. 자,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그다음에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1년 뒤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한대. 다시 시중금리가 올라가지. 나중에 예상되는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기울기는 그렇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B-가 상승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가는 음의 기울기가 아니라 양의 기울기가 되겠다.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는다. 다음 4번.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이 기억의 만기 수익률보다 작다면 다시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 바꿔 얘기하면 B지. 다음에 기억의 만기 수익률은 A지. 누가 더 큰 경우야? A, B 중에 누가 더 큰 경우니? A가 큰 경우지. 그러면 기울기는 양. 그렇지 되겠지. 동그라미. 답은 4번. 다음에 마지막 5번까지도 볼게. 자,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과 1년 뒤의 만기 수익률 그리고 기억의 만기 수익률이 모두 동일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 바꿔 얘기하면 이거 뭐니? B. 다음 1년 뒤의 만기 수익률 바꿔 얘기하면 B 다시 그리고 기억의 만기 수익률 A지. B랑 B 다시랑 A랑 모두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기 수익률은 그것도 뭐랑 같은 말이니? 시중금리. 즉 시중금리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시중금리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가는 양의 기울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가 아니라 수평. 변화 없으면 돼야 되는 거지. B-의 변화에 따라 다시 우리 B-가 올라가면은 플러스가 되고 B-가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근데 B-가 일정하니까 기울기는 0. 이해됐지? 오케이. 자, 다음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부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기 읽어보자. 한국은행은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어쨌든 기준금리가 떨어졌구나 잡을 수 있겠지. 기준금리가 떨어졌어. 기준금리가 떨어졌다. 자, 이에 따라 1년 만기 단기지. 동그라미 치고 단기. 얘는 단기다. 자, 1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2.5%에서 2.3%로 하락했고 낮춰졌네. 몇 프로 떨어졌니? 0.2% 떨어졌네.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에서 10년 만기니까 동그라미 치고 요건 장기가 되겠지. 자, 장기 국채의 수익률은 3%에서 2.7%로 하락했다. 얼마 떨어졌니? 얼마 떨어졌어? 0.3 떨어졌지. 앞에 거는 0.2 떨어졌고 앞에 건 0.2. 어느 게 더 많이 떨어졌니? 만기가 더 많이 떨어졌네, 그렇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얘기겠지? 효과 됐니? 우리 만기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잖아? 장기 채권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자, 이에 대해 경제학자 갑은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금리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지. 우리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였어? 돈의 가치를 낮춘다는 얘기는 물가를 올리려는 거지. 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시. 지금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잖아.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는, 이긴 즉, 물가는 뭐 하겠다? 높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가 지금 뭔 얘기냐면, 현재 상태는 경제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그렇지. 경제가 지금 침체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됐으면 계속 읽어보자.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1년 만기 국채와 10년 만기 국채 중 어느 것에 투자할까 요 고민하고 있대. 자, 됐으면 밑으로 내려가 보자. 1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했지. 그러므로 채권의 장기, 단기 수익률 격차가 축소되었대. 장단기 수익률의 차이를 보면은 장단기 수익률의 차이를 보면 현재는 장기가 몇 퍼센트? 3. 단기는 2.5. 몇 프로 차이 나니? 0.5 차이 났잖아? 현재는 0.5 차이가 났어. 자, 그런데 하락하고 나니까 장기는 2.7, 단기는 2.3이 된 거지. 몇 퍼센트 차이 나니? 0.4 차이가 나게 된 거지. 그러면 0.5에서 0.4가 됐으니까 그 차이가 축소된 거 맞아? 그렇지, 차이가 줄었지. 차이가 줄었어. 0.5에서 0.4로 줄었어. 이건 뭐 그냥 보면 알겠네. 오케이. 1번 됐고. 그다음 2번. 한국은행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와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어. 우리 경기가 상승하면은, 어, 그럼 이거 보면은 저거 보면 되겠네. 어, 봐봐. 요 2.3에서 2.7이 된 거잖아. 얘는 2.3은 단기, 2.7은 장기인 거잖아.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수익률 그래프가 양의 기울기를 간다, 음의 기울기를 간다. 2.3이고 여기가 2.7이면 여기가 단기, 여기가 장기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는 여기 있는 상황이고 장기는 여기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됐니? 그럼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경기 상승을 예상하는 거 맞지? 그렇지? 투자자들은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 6할 됐어. 오케이. 다음에 3번. 잠시만. 요거 보면 되겠네, 이거.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 금리 상승을 예상한 경우 수익률은 양의 기울기가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수익률이 양의 기울기잖아. 이거 됐지? 그치? 장기가 더 높이 있으니까 수익률 곡선이 양의 기울기인 것이고, 이 말은 곧 뭐랑 같은 말?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뭐랑 같은 말? 경기 호황이 예상된다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경기 상승을 예상한다고 맞는 말이 돼야 돼. 자, 다음 3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은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좀 전에 봤었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었지? 장기가 더 높이 있어 2.7가 더 높았으니까 양의 기울기 맞지? 그렇지. 동그라미. 다음에 4번.
경제학자 갑의 예상대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된다면,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년 만기 국채보다 1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어. 다시 한번 보자. 금리가 떨어지지. 나중에 금리가 더 떨어질 거야. B'가 더 떨어진다고. B'가 더 떨어질 거야. 그럼 A를 사는 게 좋아? B를 사는 게 좋아? 장기 사는 게 좋아? 단기 사는 게 좋아? 다시.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 수익률 큰 거 사야 돼? 작은 거 사야 돼? 수익률 큰 거 사야 되지? 여기까지 됐니? 수익률이 높은 거 사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럼 금리가 높은 거 사야 돼? 낮은 거 사야 돼?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는 얘기는 이 단기의 B'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니? 그럼 단기를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했어? 시중금리가 떨어진다고.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장기 사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니? 참고로 10년 만기짜리는 2.7%로 고정돼 있잖아. 그렇지? 즉 2.7% 이익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단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인데 이거보다 또 떨어질 거 아니야. 이거 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장기 사는 게 유리한 거지. 이해를 됐어? 오케이.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선 10년 만기 채권보다 1년 만기 국채에 투자를 하면은 유리가 아니라 불리하겠지.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어. 꼭 복습해야 돼. 진짜야. 자, 다음에 마지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1년 만기 국채보다 10년 만기 국채에서 크게 나타났지. 얘는 단기는 0.2가 떨어졌는데 장기는 0.3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한 거 바로 이건 위에 보면 바로 나와 있지. 동그라미. 자, 됐으면 마지막 4번 문제 보자.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데 A 부분을 보자.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 B-라는 것은 미래 시중금리에 해당되는 거지. 미래 시중금리에 따라서 미래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은 플러스가 되고 미래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 됐으면 1번부터 보자. 자,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만기 수익률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B-랑 관련이 없는 얘기지. 지금 B-랑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거 지워주고. 1번 됐니? 오케이. 다음 2번. 만기가 긴 채권이 만기가 짧은 채권에 비해 거래되는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거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저기 수익률 차이에 따라서. 그렇지. 그래서 길수록 싸다가 아니야.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지. 수익률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수익률에 따라서 즉 수익률이 채권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 그래서 2번은 안 된다. 더 낮은 건 아니다. 그때 수익률에 따라 다르다. 2번도 해결됐나? 오케이. 다음 3번. 만기가 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예상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래 예상금리 받고 얘기하면 B-잖아. 그렇지. B-에 영향을 받지.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이거 꼭 다시 복습하고 이해 안 되는 거 나중에 따로 질문해야 돼. 자, 요즘 여기까지 하자.